춘장, 양파, 고기, 양배추. 그리고 또 전분이 들어갔어요. 그쵸. 전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전분이 물을 만든 거예요. 네? 전분이 물을 만들었다고요?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호화가 일어나요. 네? 호화요? 호화가 뭐예요? 호화라는 거는 딱딱한 전분이 물과 잘 섞이지 않는데 이것을 열을 통해서 가열하면 전분 입자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 속에 물 분자가 들어가요. 그럼 전분이 조금 더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부드럽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호화란 물을 넣고 끓여 점성이 높아진 전분이 풀처럼 끈적끈적해지는 현상을 말해요. 그럼 전분을 물에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 전분의 구조는 매우 가지런해서 이 속에 어떤 물 분자나 다른 입자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 열을 가열하면 이 입자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속에 다른 분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물 분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전분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전분은 원래 물과 섞이지 않아요. 하지만 전분에 물을 붓고 끓이면 가지런했던 전분의 구조에 틈이 생기는데 그 틈으로 물 분자가 들어가면서 전분이 부드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분의 호화가 자장면 그릇에 생긴 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의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 소화 효소의 역할은 여기 가지런한 이 전분들의 결합을 연하게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분 구조가 다시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속에 있던 물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분이 열려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부터 전분 분해 실험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비커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전분을 적당량을 넣어 볼게요. 네. 물을 넣어서 섞어 볼게요. 전분에 물을 넣으면 더 무거운 전분은 물 아래로 가라앉아요. 하지만 물에 섞은 전분을 가열하면 호화가 일어나면서 전분이 물을 머금고 끈적하게 변하죠. 자, 전분이 이렇게 걸쭉해졌어요. 선생님,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희건대원이 자장면에 침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요. 이 중에 한쪽에만 아밀라제를 넣어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결과를 볼까요? 네. 호화가 일어난 전분 중 하나에 아밀라제를 넣고 잘 섞어줬어요. 자, 이 전분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신기해. 아밀라제를 섞은 전분이 물처럼 흐물흐물 풀어졌어요. 희건대원 그러면 다른 비커에 한번 따라 볼까요? 네. 아밀라제를 섞은 전분을 다른 비커에 옮겨 담아봤어요. 아밀라제를 섞지 않은 전분도 다른 비커에 따라 보는데요. 물처럼 쪼르륵 흐르는 모습과 덩어리져서 잘 쏟아지지 않는 모습. 둘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호화된 전분은 아밀라제를 만나 크기가 작은 포도당으로 분해돼요. 이 과정에서 물을 붙잡고 있던 힘을 잃고 이제껏 머금고 있던 물을 밖으로 내보내죠. 때문에 물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모든 사람한테는 침이 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애들 짜장면에는 물이 안 고이는데 제 짜장면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거는 짜장면을 먹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네? 방법의 차이요? 자, 짜장면을 먹을 때 희건대원은 어떻게 먹었죠? 저요? 저는 이 한 입에 많이 퍼서 다 집어넣어서 이로 잘라 먹어요. 그렇죠. 네. 여러 번 이로 잘라서 먹게 되면 네. 입안에 있던 침이 훨씬 더 면발과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면발이나 소스 속에 들어있던 전분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많이 분해가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속에 있는 물들이 밖으로 나와서 희건대원의 짜장면에는 물이 더 많은 거예요. 아,